네, 다시 우리 공부해 볼까요? 교재 37쪽. 드디어 이제 실전 코디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응용 개념이죠. 실전 코디는 실전 코디 1. 앞에서 배웠던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과 관련된 정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 3개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그렇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응용 개념과 그 앞에서 배웠던 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생각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이건 별거 없어요. 1번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너네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 잘 쓰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여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벤 다이어그램을 자주 써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벤 다이어그램 잘 써야 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집합의 연산이나 포함 관계는 그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돼요. 어느 부분이 겹치고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고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는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1번 너무 쉽다. 1번 너무 쉬우니까 예제 1번 넘어가고요. 자, 보자고요. A, B,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냥 자 만약에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정신없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 집합 요것만 보면요. 요것만 보면은 뭐 원소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공통 원소가 있고 누구랑 겹치고 뭐 이런 게 눈에 확 띕니까? 물론 천부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싹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식이나 기호로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근데 집합 2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어떻게 2개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게. 물론 서로라는 걸 확실히 알면 이걸 굳이 그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집합 3개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서 물고 물리는 요런 그림을 이거 뭡니까?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각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채워 넣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 2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A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B랑 겹치는 게 2, 3이고요. A가 C랑 겹치는 게 3, 6이고 그러면 이제 세 개 모두에 있는 공통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를 딱 채웠고요. 그다음 B를 채우면은 이제 뭐 C랑 겹치는 건 없네요. 그다음에 B의 원소 중에 A하고 C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원소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없구나. 여기 얘랑만 겹치는 원소는 없구나. 그 다음에 A, B, C 세 집합에 모두 있는 원소는 요거구나.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설명 듣고 멍하니 눈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요. 요거 가리시고 여러분이 요 집합 주어진 걸 가지고 스스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잘 써라. 그림 잘 그려봐라. 특히 문제가 꼬여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이 된다. 그림 잘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집합 연산의 기본 성질 2번인데요. 얘는 이름을 붙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달아놓을게요. 2번에서 다루는 집합 연산의 성질 중에서 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냐면요. 너무
당연한데 종종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문제에서 요 내용만 조금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요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죠. 근데 쌤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니 뭐야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괜히 응? 이거 또 정리하는 것만 짜증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요거 하나 생각을 못해서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합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첫 번째,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 집합이나 갖다 놓고 왔을 때 이 법칙이 성립한다. 아? 잠깐만요. 당연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합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이미 감 잡은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교집합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자기 자신과 합집합, 교집합을 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원소를 모두 합치면 뭐예요? 그냥 죄다 똑같은 원소들이니까 합쳐봤자 그냥 A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통 원소는 다 공통 원소인 거냐. 그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집합에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합집합, 교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공집합끼리 합쳐봤자 아무것도 없는 놈끼리 합쳐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의 공통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나온다. 그럼 공집합에도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어때요? 제가 그냥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만 길게 한 거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이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어떤 집합이 됐든지 간에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오고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나오겠죠. 설명 필요하세요, 여러분? 응? 선생님들 뭐 당연히 설명 필요 없으실 거고. 자, 여기 설명을 볼게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하고 합쳐도 얘는 얘는 없는 자식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A랑 합쳐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원소가. 그거랑 A랑 공통 원소를 찾아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겹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 두 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 페이지는 그냥 한 방에 가볼까요?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흐름상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아, 이번에는 뭐 제목 잘 읽고 시작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관계? 포함 관계. 네? 뭐가 포함이 돼? 집합의 연산끼리 포함이 된다. 제가 이 단원 시작할 때 처음에 뭐 알아두라고 했어요? 집합끼리 계산한 결과도 집합이다. 그쵸? 합집합도 집합. 집합을 합한 집합. 교집합도 집합이다. 여러 집합의 공통 원소를 모은 집합. 그럼 집합을 연산한 것끼리도 누가 다른 놈을 포함하고 어떤 놈은 다른 놈한테 포함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건데 그 관계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특히 2번, 3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거 치고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은 내용이 많다 뿐이지
야, 이거 공부하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는 없어요. 자,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AB의 교집합을 포함하고, 그죠? 그러니까 A가 더 큰 놈이라 A와 B의 교집합이 A한테 이게 쏙 들어가고, 근데 또 A는 누구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쵸? 합집합한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볼게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하고 B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아니 다른 그림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대표로 이거 하나 보자고요. A하고 B를 합쳐놨는데 A하고 B는 뭡니까? A하고 B의 공통 원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A교 B는 A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B에도 일부분. 그러니까 이 A교 B는 A나 B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도. 근데 그래도 걔네한테도 이성질이 성립합니다. 어쨌든 A교 B 교집합은 A의 일부분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A 자체는 또 어디 A하고 B 합친 거 안에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교집합은 얘한테 포함이 되고 합집합에 또 얘가 포함이 되더라. 됐습니까? 야, 이거는 이제 지금 개념상으로는 그래 알겠는데 딱히 와닿지는 않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개념만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념 공부 끝나고 바로 우리 코디 문제풀이 할 거 아니에요. 문제 풀고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보이세요? 즉 A하고 B의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고?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자, 벤 다이어그램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니 교집합을 하면 보통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이 되는데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자, A가 있고요. 바깥에 B가 얘를 완전히 이제 둘러싼 포함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이 넓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 그러면 누가 겹칩니까? A 전체가 겹쳐버리죠. 즉 교집합을 했는데 A 전체가 나온다. 그렇다면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황, 이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요것도 있어요. 요건 문제를 풀거나 심화 개념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A가 B한테 이게 싹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이번엔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오면 반대로 A가 B를 포함한다. 이것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과 연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원래 A하고 B를 합집합을 하면 A에 있는 거 B에 있는 걸 다 때려 넣어갖고 이렇게 한 군데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A라는 얘기는 뭡니까? B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 A가 걔를 포함하는 이렇게 넓은 범위의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A 자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요게 A하고 B 중에서 요게 B가 A를 포함하면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온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거꾸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B의 교집합이 A가 나오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거?
자, A교 B와 A를 합하면 이 결과는 뭘까요? 1번하고 1번하고 3번을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교 B하고 A 중에서 누가 포함이 된다? A교 B가 A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면 얘가 더 큰 범위에 있는 A이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얘를 포함하고. 이거 합집합을 하면 큰 범위의 집합이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많은 개념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걸 자연스럽게 쓰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쓴다고 정리 안 해도 바로 되는 거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이걸 염두에 두신 상태로 문제를 풀다가 만나면 이걸 적용을 하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번 수업 37페이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고 또 뭐 이상한 집합이 있네요. 예, 38페이지 개념 코드를 다시 찾아뵐게요.